감사합니다. 저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에서 온 지금 현재 과정 맡고 있는 것은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과정을 맡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능력 단위마다 저희는 그리고 훈평도가 아니고 평가 도구를 개발해 가지고 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훈평도를 저희가 제시해 주시고 저보고 이 훈평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예. 그래서 제가 주제를 평가 가이드 활용을 위한 접근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딱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좀 더 편안하게 요 훈평도를 우리 기관에 적용하고 맞춰올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의 현 시스템과 비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자 이렇게 5가지로 해가지고 처음 나라면 해가지고 이 훈평도를 전체적으로 제 입장에서 평가하는 평가자고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개발자고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 현 사용 중인 평가 도구를 분석. 그러니까 훈평도에서 제시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제시하는 부분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훈련 과정 평가를 위한 도움서 평가 가이드와 비교 후 점검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훈평도에 제공되는 리스트를 참고하여 비교 점검해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저희 기관에서 부족하고 저희 기관이 사용 중인 평가 도구에서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나은지 그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어떻게 수정하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 훈련 과정 평가 가이드 개발 프로세스 활용이라고 해놨는데 앞에서 연설해 주신 분이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간략히 개요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입장에서 이 훈평도를 사용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한 5가지 정도로 제시하면서 바톤을 여러분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라면 해서 제가 직업훈련기관에서 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고 훈련 현장에서 교수자로서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개발자로서 이 훈련 과정 평가를 위한 도움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 오랫동안 4번을 훈평도를 한 4번을 읽으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이것을 우리 기관에 활용한다면 어떨까 해서 일단 우리 기관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잘 돼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자, 제가 생각해 본 점은 기존 평가 도구가 기관의 훈련 과정 목표와 일치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두 번째, 교과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적절한 평가 도구인가. 제가 저희 과정이 과정평가형 과정이라고 그랬죠. 이 과정평가형 과정은 평가 도구를 이용해서 내부 평가를 실시하고 이 내부 평가 결과와 외부 평가를 또 실시해서 외부 평가 결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과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내부 평가가 곧 외부 평가로 직결이 돼요. 그래서 내부 평가를 잘 구성해 놓으면 외부 평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평가 도구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기존 평가 도구는 체계가 잘 잡혀 있는가 이것도 살펴봐야겠죠.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 네 번째, 이 평가로 과정 목표. 자, 과정평가형의 과정 목표는 첫 번째는 자격이고요. 두 번째는 취업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가. 그리고 5번째로 생각해 본 게 PBL이라고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는
교습방식이 최근 들어 많이 변화되고 있죠. 자, 이 방법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 훈평도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5가지 초점에 맞춰가지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현재 사용 중인 평가 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 도구는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평가 안내서. 자, 학생들에게 이 평가 내용, 평가 주제, 그리고 평가 방법, 평가 준비, 주의사항 이런 것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있고요. 두 번째, 평가 과제 개요서라고 그래서 평가 도구 개발하면서 내부적으로 발생한 평가 문제, 그 다음에 채점 기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2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3, 4, 5가 만들어져요. 자, 3번은 교사가 직접 과정을 지나면서 학생을 평가하도록 하는 채점표, 교사용이 있고요. 다음에 학생이 자기가 평가를 보는 도중 참고를 할 수 있게 평가 과제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이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채점표에 반영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의 내용을 한 개씩 살펴보면 실제 저번 달에 본 자동차 충전장치 능력단위 평가 도구입니다. 자, 앞에는 표지해 가지고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오고, 자, 첫 번째 오른쪽 페이지 보면 자동차 충전장치 평가 안내서라고 그러죠. 자, 이 평가 안내서에는 평가 주제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 일시, 그 다음에 평가 방법 위쪽에 있죠. 그리고 어떠한 능력 단위 요소를 평가할 건지 그것을 나타내 있고, 다음에 안내사항. 자, 평가를 봤을 때 배점 기준이라든지 재평가 기준이라든지 보충 수업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입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안전준수사항, 그리고 이 평가를 보면서 성취 수준을 1단계에서 5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하고 평가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페이지 가면 두 번째 이게 평가 개요인데, 자, 교사용이에요. 교사가 만든 평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문항수 노고 평가 일자, 그리고 평가 내용, 어떤 내용을 평가를 볼 것인지, 그리고 평가 문항에서 각각 좌측에 2개, 우측에 2개에서 4개의 문항을 어떠한 식으로 학습자에게 요구할 것이고, 학습자는 그것을 어떠한 주의사항을 가지고 실행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 있고, 다음에 이 평가 문항을 기준으로 답안지가 있어요. 이 답안지는 이 평가 문항을 기준으로 학생이 작성하는 답안지입니다. 자, 이 답안지의 채점을 해가지고 이 채점을 다음에 있는 채점 기준표가 있어요. 이 채점 기준표는 뭐냐? 학생이 작성한 답안지와 학생이 그동안 수행하는, 그러니까 평가를 도중에 수행하는 수행 작업이 있겠죠. 행동의 태도라든지 공부 사용법이라든지 숙달도라든지 안전의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키고 잘 하냐, 어떤 능력 단위를 실행하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채점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채점 방식도 가능하면 저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채점하도록 요 문항을 체계화시켜 버렸어요. 왜 그러냐? 교수자가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가면 학생들의 평가를 제대로 볼 수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항목과 저희 지금 앞쪽에 저희 기관에서 사용하는 항목이죠. 그 항목과
자, 훈평도에 있는 항목에서 항목을 12가지로 나눴고 평가 주제, 평가 목표, 뭐 NCS 정의, 평가 방법, 평가 시간, 평가 수준, 평가 과제, 8번째 평가 기준, 그다음에 9번째 평가 고려사항, 그다음에 평가 준비사항, 그리고 11 훈련생 사전 안내, 평가 결과 활용해 가지고 자, 어느 부분이 잘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미흡하고 어느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을 두 개를 비교해서 제 입장에서는 자, 잘된 부분은 유지를 하고 자,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없는 부분은 현재 사용 중인 평가 도구에 추가를 하는 방법으로 훈평도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뭐 채점표나 과제지, 답안지가 개별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제가 저희 기관에 사용하는 평가 도구가 있으면 그 평가 도구를 자, 훈평도에서 제시하는 항목과 비교해 가지고 자, 어느 점이 부족하고 어느 점이 만족하는지 자, 부족한 점을 충족시키면서 우리 평가 도구를 자, 보완을 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고 만약 그런 방식으로 보완을 못한다면 자, 평가 가이드에 가시면 요거 플로우 차트라고 하나 있어요. 이 플로우 차트가 뭐냐, 앞에서 뭐 개발하신 교수님께서 뭐 쭉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사용할지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 플로우 차트는 평가 도구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표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플로우 차트의 앞쪽에 있는 노란색 영역으로 된 뭐 훈련, 처음부터 훈련 과정 현안 분석, 그 다음에 관련 자료 수집 분석, 평가 자료 분석표 작성,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면 평가 주제 도출, 평가 내용 구체화, 평가 모듈 구성, 그리고 평가 과제, 문항 개발, 그리고 평가 기준 및 배점 개발, 평가 지침 작성.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스텝을 이용해서 요 전체 내용을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차례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훈평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평가 도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에서 훈련 과정 평가 가이드 개발 프로세스는 자, 여기 있는 보면 워크시트 1번부터 8번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였냐면 여기 있는 워크시트 1번부터 8번까지 잘 살펴보시면 이 워크시트만 잘 활용하셔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삭제될 거예요. 그래서 좀 넣어놨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훈평도를 우리가 어떤 방법에서 접근해야 되냐?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훈평도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 도구 있죠. 그 평가 도구의 점검과 부족한 부분의 보충, 수정 가이드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훈련 과정에서 평가는 훈련 교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죠. 자, 위 가이드를 통해 훈련 교사가 실행하고 있는 훈련 평가를 체계화시키는 계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기존 평가 가이드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기본 잣대로 이용하셔도 좋겠죠. 이거 훈평도를요. 네 번째, 잘 짜여진 평가 가이드는 훈련 과정 운영의 흐름을 이끌어줘요. 즉, 평가 가이드 하나가 잘 짜여져 있으면 훈련 내용이 보인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학습자의 능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준다. 여섯 번째, 잘 구성된 평가 도구는 여러분들 기술자 평가 있죠? 거기에서 각종 심사나 새로운 과정 등을 개발할 때 어려움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훈평도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우리 기존에 개발했던
평가 도구의 부족한 점을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자 전체적인 평가 과정을 체계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편할 거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보기는 좀 간만이라 가지고 많이 떨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